자, 우리 0번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0번분은 불안할 때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완전히 일에 몰두해서 워커홀릭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0번분에게 묘하게 불안감이 감돌 때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에 퀸 오브 완즈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인물은 굉장히 자기 확신이 있고 어디서나 좀 당당하고 되게 행동도 빠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되게 잘하고 제법 눈에 띄는 존재감을 가진 그런 인물 카드거든요. 우리 0번분이 불안할 때는 이 면이 과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행동대장처럼 행동하실 수도 있고 남들 눈에 되게 일 잘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화려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매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0번분은 왜 이런 식으로 불안할 때 행동을 하게 될까라고 물어본 카드에서 투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이 자리는 약간 우리 0번분이 의식적으로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내가 외면한 어떤 욕구를 상징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투 오브 소드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투 오브 소드는 퀸 오브 완즈랑 조금 반대되는 에너지예요. 퀸 오브 완즈는 확신을 갖고 바로 행동하는 행동파적인 에너지라면 이 투 오브 소드는 별로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카드거든요. 뭔가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상황을 멈춰놓고 싶어 하는 그런 카드예요. 혹은 뭐 보호받고 싶은 나 말고 다른 누가 좀 이렇게 결정을 해주고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 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지는 게 좀 버거워서 잠시 이렇게 칼을 가슴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그렇게 선택을 미루면서 겨우겨우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0번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면에 기본적인 불안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분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선택할 때 이게 맞나? 뭔가 누가 나 대신에 좀 확신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거나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0번분이 왜 이 욕구를 외면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뽑아본 카드인데 휠 오브 폴춘이 나왔어요. 근데 이 휠 오브 폴춘은 어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바퀴예요. 삶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삶이 우리 0번분에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갈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잠시 우리 불안도가 높은 0번분 특성상 천천히 고민할 시간을 두고 남들보다는 좀 느린 템포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분인데 삶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두질 않다 보니까 너무 상황들이 빨리 바뀌고 선택해야 할 일들도 계속 생기고 뭔가 멈추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계속 외부에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뭘 느끼는지보다 뭘 해야 되는지를 더 먼저 배우게 되신 것 같아요. 우리 0번분은 어렸을 때나 혹은 성장하면서 내가 확신이 필요할 때 그 확신을 낼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을 수 있고 또는 너무 하기 싫고 이대로 그냥 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인정해 주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떠밀려서 무언가를 그냥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자꾸 처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굉장히 추진력 있고 당당하고 존재감도 있고 뭔가 맡기면 척척 해내고 그런 식의 이미지를 학습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나의 신중한 모습, 뭔가 시간을 천천히 들여서 하는 모습, 이런 태도를 보였을 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더 불안할수록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0 번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이 우리 0 번분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는 지금 악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악마 카드는 굉장히 자기 욕구에 솔직한 카드예요. 우리 0 번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 욕심도 많으시고 되게 워커홀릭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워커홀릭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사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뭐든지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그렇게 달리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어떤 욕구, 나를 느끼는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은 이런 욕구에 오히려 끌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불안이 올라올 때는, 특히 우리 0 번분은 불안이 올라올 때, 뭔가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무언가 하려는 걸 내려놓고 잠시 나에게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나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이 올라올 때 과하게 일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극적인,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자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일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가치 있는 사람이지.'라고 나의 가치 증명을 하려고 너무 애쓰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최종적으로 내 안에 '아 나는 쪼끔 쉬고 싶고 때로는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호받고 싶기도 해.'라는 이런 내 내면에 눌러 놓은 욕구를 돌보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식의 과한 활동 등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잘하려다가 일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일의 노예가 돼 버릴 수도 있고 관계의 노예가 돼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0 번분은 이 눌러 놓은 욕구와 바깥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너무 상반되다 보니까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0 번분을 몰고 갔는지가 참 좀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이 우리 0 번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0 번분의 예민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 0 번분이 살아온 삶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떻지?' 이런 거를 물어보기보단 '아 그래서 나 지금 뭐 해야 되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 주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휠 오브 포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는 바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에서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따라가기보다는 흘러가는 상황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예요. 이 굴러가는 바퀴에 올라타지 않고서는 아무 선택지가 없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0 번분은 기회가 오면은 바로 잡아야 돼. "뭘 지금 고민해.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처지는 거야. 지금 생각할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빨리 나가서 일해야지.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모진 삶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0 번분을 겉으로 보면 이게 전혀 티가 안 날 것 같아요. 되게 워커홀릭일 것 같고,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왜?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0 번분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0 번분과 정말 가까워도 이런 내면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되게 많이 눌러 놓으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0 번분께서 제 리딩을 듣게 된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불안이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은근히 우리 0 번분을 귀찮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눌러 놓은 감정은 절대 어디 가지를 않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달래 주고 인정해 주고 보듬어 줘야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받아들여주지 않은 감정들은 계속 먼지가 쌓여서 기침을 하게 해요. 그게 결국엔 우리 1 번님을 묘하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일 중독이 돼 버린다거나 어떤 관계에 너무 몰입을 해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감 있는 모습도 우리 0 번분이 되게 열심히 만든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이것도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0 번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0 번분은 예민하고 신중하고 때로는 기대고 싶어 하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든 맡기면 정말 잘 해내고 어디서든 존재감이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섞여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불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팁에 제가 뽑아본 오라클이 조이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라는 카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0 번분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팁에 이 조이가 나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몰입하시는 거, 일이라면 일을 너무 과하게 하시는 거, 관계라면 누군가에게 너무 몰입하고 그 사람과만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거, 혹은 지나친 뭐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0 번분은 이런 욕구를 누르고 있다 보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하는, 무언가를 할 때 적당히가 없는, 혹은 너무 뭐 아니면 도이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릴렉스 하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서 의미하는 기쁨은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뭐 같이 웃는 시간, 사람들하고 되게 편안하게 담소 나누는 그런 모습, 혹은 뭐 되게 가벼운 장난 같은 거, 약간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나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그런 감각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이라고 본다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하는 거, 또는 뭔가 '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료를 해 놔야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가 아니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오늘은 요 일이 좀 재밌네.' 하면 이 일의 비중을 살짝만 늘려 가지고 이 일을 좀 더 하고 요거는 쪼끔 내일로 미루고, 약간 그런 식으로. 또 너무 내가 '오늘 나 출근해서 A부터 Z까지 할 거야. 나 오늘 너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야. 너는 나한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만 해에 갇히지 않기. 그냥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기. 나 중심적으로 일을 하기. 그런 느낌이거든요. 또 이거를 감정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 0 번분이 사실은 되게 민감하시고 예민하시고 생각이 많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경계심이 되게 강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0 번분은 겉으로 봤을 때 진짜 일도 많이 하고 엄청 바빠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세상을 경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혹은 '나 왜 이런 감정 느끼지? 이런 감정은 쓸데없어.' 하면서 나의 감정을 검열하는 데 쓴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삶을 경계 모드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경계를 좀 그만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진 카드거든요. 그냥 뭔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어떤 걸로 일로 도피하거나 관계로 도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릴렉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뭐지? 나를 살리는 어떤 것,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0 번분들은 어떤 복잡하게 이렇게 뭔가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뭐 명상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무것도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 카드처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진짜 눈을 가리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뭐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게임을 해도 되고, 책을 좋아하신다면 책을 읽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건 뭔지, 그런 걸 찾아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0 번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의 시선을
선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0번분은 그동안 삶이 우리 0번분을 너무 열심히 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무언가에 몰입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몰아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카드가. 우리 0번분은 빡세게, 더 이상 빡세게 사시면 안 되고, 그냥 삶을 더 이렇게 즐기는, 감각적으로 즐기는 그런 턴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꼭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시고, 재밌으면 됐지 뭐 하고 넘겨버리고, 약간 내가 몸에 힘을 빼고 살아도 된다라는 감각을 다시 되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0번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가 되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존재감도 있고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불안을 다스린 후에 우리 0번분의 모습에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어요.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인 카드예요. 되게 안정감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에이스, 이게 또 첫 번째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가 나온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0번분이 이렇게 삶을 조금 힘을 빼고 즐기는 자세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 0번분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뭐든지 열정적으로 잘 해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현실에 발맞춰서 살기 위해서잖아요.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들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살아오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모습이 묘하게 우리 0번분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0번분이 이제 좀 그만 열심히 하시면 너무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신을 혹사시킬 정도로 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내려놓고 평소에 우리 0번분이 10개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 한 5개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현실에 발을 붙이게 된다라고 해요, 지금 카드가. 이 카드는 별자리하고 조금 연계가 된 카드인데, 여기 황소자리랑 처녀자리랑 염소자리를 이렇게 기호를 해놨어요. 얘네들이 이제 되게 현실적인 별자리, 흙 별자리거든요. 보면은 황소자리는 되게 물질적인 거, 안정적인 거, 이런 느낌이고, 되게 뭐 하나를 오래 지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처녀 자리는 되게 뭐랄까 루틴이 좀 있는, 관리를 좀 잘하는, 되게 실무에 강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 돈도 잘 챙기고 내 생활도 더 꼼꼼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또 염소 자리는 어떤 별자리냐면 되게 꾸준한 별자리예요. 대표적으로 염소 자리는 일을 또 잘하는 별자리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과도 있고 커리어도 그만큼 쌓이고 수익도 따라오고 또 책임감 있는 위치를, 약간 어떻게 보면 직급이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0번분이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말을 카드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0번분 보면은 정말 일단 일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어떤 추진력? 뭔가 해내고야 마는 그런 느낌? 이거는 진짜 큰 자산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얻게 되었든 간에 이미 그게 우리 0번분이 가지게 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0번분이 자신이 억눌러 놓은 이런 면, 좀 쉬고 싶고 기대고 싶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런 나의 욕구를 인정을 하고 그거를 삶 속에 조금씩 녹이게 되면은 우리 0번분의 이 강한 에너지가 중화가 되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0번분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버텨오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이 0번분의 불안이 우리 0번분에게 자기를 더 인정해 달라고 해요.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나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루즈하게 있고 싶은 나의 욕구를 인정하고 삶을 좀 릴렉스하게 살자. 그래도 된다. 너의 속도를 되찾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펜타클 에이스가 나온 게 더 저는 뜻깊은 게 이게 나옴으로써 우리 영본부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적절히 믹스해서 땅에 심고 그거를 키우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뿌리가 단단히 박히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세밀한 것까지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한 면. 물론 이런 면이 어렸을 때는 좀 우유부단해 보였을 수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번분이 이 시간을 겪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시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얻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성정은 선택을 빨리 하기보다는 좀 유보를 하고 좀 차분히 내 세계 안에서 생각을 더 해보고 결정을 하는 스타일인데, 세상 살다 보니 그냥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오니까 이런 와중에도 최대한 어떤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까, 뭐가 더 좋을까를 선별하는 능력이 또 길러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영번분은 두 가지 능력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때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시간을 들여야 할 때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때는 또 얼른 처리해 버리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모습이 더 현실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어떤 부족함이 안 느껴져요. 되게 지금 카드의 느낌을 보면은 뭔가 극과 극이고 약간 N극과 S극처럼 서로 달라 보이지만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나중에 되면은 되게 편안해 보이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영분분께서 제 리딩을 들으시고 이제는 조금 더 삶을 편안하게 즐기고 힘을 좀 빼기 위해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우리 영분분 이 불안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훨씬 안정된다고 하니까요. 뭐 막연히 의욕이 샘솟고 이런 거를 떠나서 손에 잡히는 어떤 기반, 되게 차분해지시고 실질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불안이 좀 올라올 때는 릴렉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다고 뭔가 일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지? 나 그냥 쉬고 싶나? TV 보고 싶나? 뭐 책 읽고 싶나? 어디 가고 싶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게 좀 눈을 가리는 시간을 조금 주시면서 위로받지 못한 내 안의 이 욕구를 달래주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정된다고 하시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영번분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우리 영번분의 삶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7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리 7번 분은 불안해질 때면 굉장히 본래 우리 7번 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7번 분이 약간 묘하게 불안해질 때 혹은 긴장할 때 주로 드러나는 모습에 킹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킹 오브 소드는 굉장히 이성적인 카드거든요. 무언가 일을 진행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인물이고, 뭐든지 그냥 허투루 늘어놓는 거를 싫어하고 명확하게 딱딱딱딱 정리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카테고라이즈를 아주 잘하고 그거를 추구해요. 그리고 굉장히 무언가를 할 때 자기 기준이 뚜렷한 거를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7번 분은 긴장하거나 불안해질 때
굉장히 이성적으로 보여지는, 말도 이성적으로 하고 감정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뭔가 상대방에게 나의 이야기를 표현해야 할 때 우리 7번 분이 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나는 이래 이래서 이래 라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분석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감정적인 거를 좀 별일 아닌 걸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뭐든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약해 보이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검을 들고 '내가 선택하겠다. 나는 애매하게 입장 표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사람 불편하게 하고 이 일을 진행이 안 되게 하고 이런 건 싫어.' 그러면서 딱 칼을 들고 앉아서 위험 있게 '내가 판단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좀 보이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7번 분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올까 보면은, 사실은 이 은둔자의 에너지를 눌러놓고 계신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카드가. 은둔자는 이 킹소드랑 굉장히 다른 에너지거든요. 일단 은둔자는 어떤 캐릭터냐면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들하고 섞이기보다는 이렇게 산속에 혼자 올라가서 사유하기 위해, 나의 철학을 탐구하기 위해 그렇게 홀로 고립을 직접 고립을 택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뭔가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특별히 관심이 없고 나만의 진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찾고 싶어 하는 인물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은둔자라는 사람은 타인의 눈에 뭔가 빠릿빠릿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면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괴짜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면을 많이 가진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시야를 가졌다. 그것이 우리 7번 님이 내면에 눌러놓은 모습이다. 사실 이거는 우리 7번 님이 원래 갖고 태어난 어떤 본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 카드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7번 님이 불안할 때 이런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신다라기보다는 우리 7번 님의 본래 모습, 7번 님의 본래 모습이 이 은둔자인데 이거를 드러냈을 때 별로 좋은 경험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욕구를 왜 외면하게 됐을까라는 카드에 펜타클 8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장인 정신, 대표적인 장인 정신 카드예요. 말하자면 현실적인 결과물인 거죠. 이 동전이 현실적인 결과물을 말하는데 그게 8개나 있어요. 근데 은둔자는 사실 현실적인 결과물을 내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은둔자는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의 세상을 탐구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7번 분이 자라면서 7번 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런 은둔자, 굉장히 지혜를 탐구하고 철학적이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시야를 가진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개발하기에는 우리 7번 분이 살아온 삶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자꾸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결과물 만들어. 너만의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할 일을 해. 꾸준히 노력해서 너가 뭘 만들었는지 보여줘야 세상이 인정을 받는 거야. 네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네 쓸모를 증명해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 말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서 너의 쓸모를 증명해야지 네 자리가 생기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살면서 많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우리 7번 분은 프리랜서가 훨씬 어울리는 그런 느낌? 이 펜타클 8번이 성실한 직장인이라고 친다면 이 은둔자 카드는 프리랜서에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다 보니까 프리랜서는 보통의 직장인들과 다른 시간 리듬을 갖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마다 어떤 시간에 가장 바쁜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케줄을 더 유동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직장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9 to 6 시간표 안에 내 생활을 맞춰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같이 이 노동을 하지만서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우리 7번 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어울리시는 분이고 굉장히 자유로운 분인데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 얽매여야 한다든가 한 관계에 종속돼야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7번 분이 가진 본성과는 좀 다른 것들이 삶에서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둔자적 욕구, 뭔가 내면에 나만이 가진 지금 이 캐릭터를 보면 제3의 눈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이 느끼는 욕구, 하고 싶은 것도 분명히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7번 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7번 분이 살면서 이런 우리 7번 분의 특성이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거, 되게 한가해 보이는 거,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오고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렇게 취급을 받았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서 뭔가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수가 있어요. "너 빨리빨리 나와서 일해." 막 이러다 보니까 킹 오브 소드의 자세를 갖게 된 거죠. 쪼끔 내가 불안해지거나 바빠지거나 불편할 때 그럴 때는 이 나의 본래 기지를 누르고 이 굉장히 이성적인 되게 서로 에너지가 반대돼요. 어떻게 보면 은둔자는 철학적으로 사유를 해요. 철학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 킹소드는 정답을 찾는 그런 카드거든요.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답을 가지고 판단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정말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서 결단을 내버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모습을 킹소드와 같은 모습을 우리 7번 분께서 학습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처럼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남들과 발맞춰서 살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런 킹소드의 결단력 있는 자세를 학습해야만 하는 학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불안이 지금 우리 7번 분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불안이 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뽑아본 카드에 휠 오브 폴춘이 떴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은둔자 카드를 본성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사실 이걸 숨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카드거든요. 은둔자는 누가 뭐래도 결국 자기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는 그 삶 속에서 그런 숙명을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빨간색만 보라고 해도 그 곁에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을 보고 결국 무지개까지 다 봐버리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통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과는 살짝 타협이 안 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는 리딩을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스펙트럼으로 다 나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에너지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 휠 오브 폴춘이 떴다는 거는 지금 우리 7번 분이 살아가는 삶이 지금 이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이 은둔자적 욕구를 뿜어내면서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삶에 그냥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7번 분이 불안하거나 뭔가 불편할 때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되거나 감정을 누르게 된다거나 뭔가 자꾸 결과물을 내려고 한다거나 뭔가 내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을 때 그걸 표출하기보다는 잠시 누르고 일상에 내가 해야 하는 의무들을 다 해 나가거나 그러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 7번 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배워온 어떤 패턴일 수 있는데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지금 "너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7번 분에게 곧잘 찾아오는 불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삶을
너가 직접 이끄는 게 아니라 이 삶에 너가 끌려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7번 분이 은둔자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거든요. 은둔자는 되게 지혜로운 인물이에요. 뭔가 뻔한 정답들을 내세우는 그런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창의성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고 뭔가 뭐 아니면 도보다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훑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의외로 더 멋진 결과물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엄청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우리 7번 분께서는 자꾸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쓰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준비가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사람이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닌데 나의 이런 은둔자적인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은둔자의 키워드 중에는 고립도 있어요. 이 마음이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불안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외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7번 분을 보고 아, 쟤 이제 좀 사람 됐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얘가 이렇게 복잡한 일 생길 때마다 딱딱 정리해주고 꼼꼼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 7번 분을 궁극적으로는 더 외롭게 만드는 어떤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은 우리 7번 분에게 이 사이클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삶에 끌려가기보다는 너가 너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킹소드의 모습을 갖추게 되시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하는 말은 그 턴이 끝났다는 거죠. 뭔가 우리 7번 분은 정말 이런 은둔자적 기질을 가지고서도 은둔자라고 해서 진짜 은둔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이 카드 이름이 은둔자예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에너지를 가지고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색깔까지도 보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들어오는 정보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펼치고 싶은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꾹 누르시고 현실에 어떻게든 발붙이기 위해서 되게 지루한 거 우리 7번 분은 지루한 거를 싫어하실 거거든요. 막 기계적으로 재미없게 반복하는 것도 싫어하실 거고 막 이렇게 중독적으로 뭐 일하고 막 그런 것도 별로 취향이 아니실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기쁠 때는 기쁨도 느끼고 그런 솔직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찾아가는 것에서 더 살아있음을 느끼실 수 있는데 삶이 우리 7번 분을 그렇게 삶의 한 라인에서 엇나가게 놔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삶이 우리 7번 분에게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루하지만 반복해야만 하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도록 도와준 거기도 해요. 하지만 또 그럴수록 아마 고독도 따라왔을 수 있고 마음 한켠으로는 항상 살짝 외로운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우리 7번 분이 가진 이 은둔자적 모습을 눌렀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카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런 은둔자 카드가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진실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구랑도 이렇게 깊이 통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다 혼자 다 혼자 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카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대요. 내가 누구와도 통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립감을 느낄 필요가 없대요. 그 깊이를 이해해 줄 사람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당신의 소울 패밀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소울 패밀리라고 하는 게 되게 이 은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 가족 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그러니까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뭔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네 삶에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카드가 나온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카드는 어떨 때 나오냐면 뭔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혼자 내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불안하고 이럴 때 누구한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럴 때, 혹은 뭔가 내가 길을 남들과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 때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려는 자세를 잠깐 내려놔라. 뭔가 너가 지금 불안할 때는 더 많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그냥 때로는 누구에게 그냥 스스럼 없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 보는 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는 거. 아니면은 내가 어릴 때 이 나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충만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 감각을 계속 상기하시는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확신, 통제가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그 신뢰감이 그대의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은둔자와 어울리는 카드고 딱 우리 7 번분을 위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카드는 급하게 가지 마. 지금 당장 답을 알지 않아도 돼. 너는 충분히 너와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내가 또 불안해지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또 혼자 짊어지고 결단 내버리려고 하는 게 뭐지? 혹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혹은 이 불안 속에서 내가 진짜 믿어도 되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내가 뭘 원하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탐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웃는 자가 잘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이거 얼른 해결해. 이거 해결해. 이걸 해결해야지. 지금 앉아서 생각할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혼자 생각하면은 안 된다. "나 지금 좀 불안해." 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해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진짜 아주 단순하게 "나 그냥 불안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는 게 좋다.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감,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그 감각을 계속 되새기시는 게 우리 7 번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핵심 에너지가 은둔자이다 보니까 고립되기가 쉽거든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나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나도 괜찮아. 너무 급하게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아. 다 지금 당장 해결하고 끝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 이거를 내가 다 오늘 하려고 했더니 좀 스트레스 받네. 오늘 하루는 나한테 쉬는 시간을 좀 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신다든가, 이렇게 내가 고립되지 않았다라는 거, 난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는 거,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기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허락해 줘야 우리 7 번분의 불안이 슬며시 잠재워질 거라는 얘기를 지금 카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거는 이 불안을 잘 다스리게 된 후에 우리 7 번분 모습에 3번 컵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기쁜 카드거든요. 이 3번 컵이 의미하는 게 요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잔을 들고 있는 거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좀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7 번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운둔자의 고립된 에너지를 정말 잘 승화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또 여기 수성이랑
개자리가 더불어서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수성은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행성이거든요. 뭔가를 사고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거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바깥으로 언어화를 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개자리는 또 어떤 이미지냐면 굉장히 친밀감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정서적인 어떤 본딩? 그런 느낌이고, 가족 같은, 되게 내 사람 잘 챙기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성과 개자리가 덧붙여진 3번 컵이라는 거는 우리 7번 분이 사람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안전한 사람에게 충분히 말로 꺼내서 감정적으로 이해받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7번 분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나를 믿어줄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점점 믿어가고 나에게 너무 모든 것을 다 뚝딱뚝딱 해결해내고 결과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여유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진짜 이 3번 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7번 분은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생길 거고 불안보다는 좀 더 이런 친밀감, 편안함 이런 게 삶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지금 이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감정을 혼자 해석하려고 하지 않겠죠? 나 왜 이러지? 나 무슨 문제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빨리 이거 해치우고 이런 생각 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금의 어떤 모습과는 상반되게 말할 수 있는 곳에 나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다. 이거는 요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곳에다 얘기를 하고 혼자서 상상에 빠지는 것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맞아 나도 그때 그런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피드백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나만 이런가? 이런 고립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해주는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7번 분이 그동안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 과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했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맞아, 맞아. 내가 이런 마음 느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이 심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도 뭔가 그거를 충분히 느끼기가 어렵고 사람들하고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컵 3번은 함께 웃고 가볍게 소통하고 나누고 기쁨을 주고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7번 분이 도달할 모습은 불안 때문에 삶의 즐거움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다시 생기와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이 카드가 뜬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불안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불안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불안은 분명히 필요한 감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컵은 불안이 아예 없는 카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불안이 와도 내 친구들과 나와 결이 같은 사람들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그거를 나누고 그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고 연결감 속에서 또 현실감을 되찾고 그로 인해서 또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죠. 되게 지금 카드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우리 7번 분은 확실히 좀 지혜로운 분이신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시야를 통해서 미숙할 때는 비록 이런 내 모습을 누르고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수도 있고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7번 분이 타고나신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과 이런 영적인 면을 나누고 삶의 기쁨을 되찾고 나 자신만 기쁨을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시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마음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세상에 있어야 세상이 살만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우리 7번분은 너무 뜨겁지도 않게, 너무 차갑지도 않게 적당히 나를 드러내면서 사회 속에, 내 공동체 속에 잘 섞여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본래 갖고 계신 은둔자의 고립성과 킹소드의 지나친 이성성이 잘 믹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7번분, 휘로브 폴춘이 말해주듯이 남들과 다른 내 내면을 그냥 숨기기만 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나의 이 깊이, 내가 타고난 깊이를 묻어두지 마시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깊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게 연결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독특한 감각을 알아봐주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7번분, 제 리딩이 우리 7번분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9번분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리 9번분은 상호 협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세요. 되게 사람들하고 뭔가를 함께 만들어내거나 협력하거나 일을 같이 해나가는 거, 그런 거에 되게 강하세요.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발맞춰서 일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내가 외면한 욕구의 부분에 떴어요. 그렇다는 거는 원래 우리 9번분이 지니고 있는 이런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특히 우리 9번분이 좀 불안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에 5 펜타클이 떴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를 빨리 해내야 하거나 그럴 때, 아, 나는 뭔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뭐 누군가랑 뭘 하고 있었다면, 아, 내가 민폐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지. 혹은 뭐 이거 해봤자 남는 거 이만큼밖에 없을 텐데. 혹은 내가 여기서 내 몫을 잘 해내야 겨우 내가 살아남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조금 깎아내리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아, 뭔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결핍감을 일이나 관계의 동력으로 삼게 되실 수가 있어 보여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 두 카드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이 펜타클 3번은 되게 인정 욕구가 나름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카드고, 어떻게 보면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맞물려서 일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성장의 경험을 하는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고, 모든 걸 다 혼자 짊어지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런 과정을 되게 잘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또 사람들과 협력을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안정감도 느끼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각자 도생보다는 우리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약간 이런 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카드예요. 그런 욕구가 우리 9번분의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와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혼자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펜타클 킹이 이쪽에 나와서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우리 9번분이 이 욕구를 외면하게 됐을까로 뽑아본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펜타클 킹이 나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9번분이 삶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혹은 자잘한 것들이 반복돼서 겪어온 시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진되신 상태로 느껴져요. 왜냐면 펜타클 킹은 혼자 일을 하는 인물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일단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거는 일반 카드와는 경중이 다르거든요. 특히 펜타클 킹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분명하고 계산적이고 효율도 잘 따지는 인물이고 또 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존심도 있고요.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는 면도 있고요. 되게 부드럽고 유들유들한 3 펜타클과는 사뭇 이미지가 달라요. 그게 이 욕구를 누르는 거에서 나왔다면 원래 우리 9번 분께서는 사람들하고 뭐를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이뤄내고 싶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솔선수범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면서도 뭐 가족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가 안 좋다면 그 관계를 좀 풀 수 있도록 내가 총대를 메고 이끌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회사 내에서도 이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거나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내가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거에 또 총대를 메고 "같이 해 보자, 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욕구를 우리 9번 분께서 갖고 계세요. 아마 그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어린 시절에는 또 약간은 미숙한 날들에는 그런 식으로 하셨겠죠? 그러다가 보니 우리 9번 분에게 굉장히 많은 일이 몰렸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펜타클 킹도 충분히 좋은 카드인데 지금 이 카드 옆에 뜬 걸로 보면 굉장히 제 눈에는 쪼끔 어떤 자기검열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9번 분은 내가 이룬 결과물 내 펜타클을 딱 쥐고 눈을 감고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고 이렇게 할 만큼 뭔가 '반복된 실망을 겪으셨던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내 친구를 위해, 애인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는데 돌아오는 보답이 썩 내키지 않는 결과였다거나 약간 '이렇게 내가 노력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자꾸 상처받은 경험이 누적됐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큰 사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되게 반복된 실망이나 좌절이 쌓여서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을 감게 되신 게 아닌가. 하지만 우리 9번 분은 굉장히 서로서로 돕는 어떤 혹은 또 일을 할 때 나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내면에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잘 요거를 해내서 나의 성과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도 서로서로에게 고마워하면서 함께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거나 그런 것을 우리 9번 분은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않는 경험들을 너무 오래 하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 같은 게 생기셨을 수 있어 보여요,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 때문에. 왜냐면 이 파이브 오브 펜타클은 눈 오는 거리에서 여기 불 켜진 집이 있는데 도움을 어쩌면 요청해 볼 수도 있는 건데도 그냥 쳐다만 보고 '아니야. 안 되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가 이 눈 오는 길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9번 분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안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펜타클 3 번은 쪼끔 열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펜타클 5 번은 닫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우리 9번 분은 좀 '마음을 닫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은. 되게 방어적으로 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되게 반복적으로 참고 견디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펜타클 킹 씩이나 나왔다라는 거는 한두 번에 겪은 일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뭘 하다가 독박을 썼을 수도 있고 되게 나는 잘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한 것만 믿을 거야. 나는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대 다 내려놓을 거야. 그런 허황된 기대보다는 현실을 보겠어. 왜냐면 이게 협업을 하다 보면 내어주고 받는 그런 게 불가피하거든요. 누구는 손해를 보고 내어줬을 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손해본 만큼 상대방도 또 손해를 보고 그게 결국엔 더하기 빼기처럼 서로를 채워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더 이상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방어적으로 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현실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할 때는 사실은 같이 해결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항상 우리 9번분은 개인주의가 절대 아니세요. 특히 공동체에서 되게 빛을 발하시는 분이고, 자기 역할, 내가 딱 맡은 역할의 일당백은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보면 일이 터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서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과거에는 그렇게 원하고 기대하면서 내가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었다 보니까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도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이 나올 수 있냐면, 어차피 뭐 내가 해도 잘 안 될 거야. 옛날에 내가 해봤을 때 안 됐잖아. 나 감당 못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내면에서 충돌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말하자면 다시 기대했다가 다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응? 약간 이렇게 욕구는 있는데 그거를 무의식에 꾹꾹 눌러놓고 그런 욕구를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런 펜타클 3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9번분은 조직에서 되게 필요한 인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도 잘 해내시고 능력도 있으세요. 왜냐면은 지금 이 불안이 나에게 말하려는 자리에 마법사 카드가 떴단 말이죠. 이 마법사는 메이저 카드들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어떤 유아독존의 카드예요. 그만큼 능력이 정말 많아요. 컵도 있고, 칼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동전도 있고. 진짜 다 가진, 이 타로 카드에 나오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진 능력자거든요. 이 능력자 카드가 하필 3오 펜타클의 욕구를 가진 우리 9번 분에게 나왔다? 일을 잘한다는 거죠. 능력 발휘를 했을 때 성과가 잘 나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9번 분이 그동안 겪어왔던 삶이 우리 9번 분의 인정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결핍을 가면처럼 덮어씌우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분들마다 다 삶 속의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크게 예를 들어보면, 나는 부족한 상태로 보여서는 안 돼. 뭔가 어설프게 배우는 사람 말고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한테 기대고 누구랑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위험해. 내가 그냥 다 총대 메고 혼자 해야 돼. 결과가 뭔가 확실하게 나올 게 아니면 시작을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펜타클 3번은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뭔가 연결되고 이런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내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과정을 만들어가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펜타클 3번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이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에서도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뭐 서류 정리를 하고, 누구는 외부와 소통을 하고, 누구는 청소를 전담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른 거인데, 이 펜타클 3번에게 왕이 되라고, 이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한테 왕이 되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자유로운 그림쟁이가 한 곳에 이렇게 말뚝처럼 박혀서
왕이 갑자기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리고 삶이 우리 9번 분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했을 수 있어요. 안정을 요구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번 분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왜 왕이 아니지? 나는 왜 왕이 돼야 되는 왕이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돼버린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마법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9번 분이 실제로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완벽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느낄 필요 없는 결핍을 학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법사 카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말하는 것 같냐면 결핍감에 갇혀서 너의 능력을 없는 것 취급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9번 분이 바쁘거나 뭔가 불안할 때 느끼는 핵심 감정이 결핍이거든요. 그게 어쩌면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총대를 맨다거나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미리 깔아놓고 한다거나 왜냐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너무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3번 분은 이 세상에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맡은 역할이 있을 뿐인데 그냥 그만큼만 이 도화지 안만 채우면 되는데 이 도화지 바깥은 또 다른 이 바깥의 영역을 맡은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내가 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도 전혀 이게 발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발휘가 되고는 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깎아내려질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불안을 원동력을 삼아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거든요. 되게 이미 많은 가능성과 자원을 가지신 분인데 뭔가 내가 더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거면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아. 이러는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이 능력을 다 펼치지를 못하고 묶어두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법사는 대표적인 창조성의 카드예요. 지금 딱 봐도 지금 폼이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 9번 분에게는 이 마법사의 능력이 창조성으로 쓰이기보다는 뭔가 완벽주의나 나를 더 불필요하게 채찍질하는 압박감으로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불안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를 봤을 때 인사이트가 나왔어요. 이게 참 타로가 신기한 게 지금 우리 9번 분에게 딱 필요한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킹 펜타클 보면은 지금 우리 9번 분이 보면은 카드가 다 펜타클이 나왔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고 책임감에 민감해요. 협동이나 협력 이런 거에 되게 강한 분이시다 보니까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우리 9번 분께서 직접 이거는 중요해 라고 생각하다기보다 세상이 가르친 거,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책임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이트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되게 꿰뚫어보는 어떠한 사실을 인사이트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세상이 너에게 학습시킨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내려놓고 너 자신의 직관을 훈련하라는 그런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은 우리 9번 분이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끌려가기보다는 그 아래에 흐르는 어떠한 맥락, 어떤 흐름 그런 거를 보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9번 분에게 있어서 삶의 테마가 결과물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결과물 내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거에 특화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9번 분은 그런 스타일의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카드가 너가 원래 갖고 있는 그 감각을 되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세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9번 분이 실제로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선이 너무 흐려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받을 때 드는 생각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뒤처졌어. 쟤네들은 안정되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 있네. 이런 식.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기준. 그런 거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과연 진실인가? 혹은 내가 그냥 불안해서 올라온 생각이 아닐까? 이 내 오래된 어떤 상처와 경험이 만들어낸 반응이 아닐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또 이 인사이트 카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가치를 뭔가 어떤 드러난 결과물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기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뭔가 나를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반드시 성과가 나와야지만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것 같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의 확답이나 그렇게 해라는 오더를 받았을 때만 그게 정당한 걸로 느껴지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9번 분은 이 마법사처럼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직감도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감을 지금 굉장히 누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내 감각을 믿으려면 내 존재 가치를 외부의 기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감각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카드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우리 9번 분께서 이 직감, 이 타고난 직감과 일머리를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자기 스스로의 직감을 믿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이끌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카드가. 그게 너가 모자라다고 여기는 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그거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은 이 펜타클 킹의 기준으로 나 스스로를 재단한 결과는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펜타클 킹의 이러한 기준, 이것도 어렵게 쌓으신 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9번 분이 지금 일을 잘 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니고 9번 분은 사실 외부 세계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또 말이 되긴 해요. 펜타클 3번이기 때문에. 펜타클 3번은 협력하는 카드거든요. 사회와 섞이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속에서 내 역할을 다하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사는 거, 보람되게 사는 거 그런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완전히 사회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결과물이 내가 일을 하는 모습과 그걸 통해 나온 어떠한 결과물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9번 분이 이 사회 속에서 맡은 역할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9번 분은 외롭게 혼자 왕좌에 앉아서 이룬 것들을 지키고 딱딱딱 구분 지어주고 그런 역할을 맡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타고난 능력을 억지로 누르면서 남들 앞에서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9번 분이 가진 능력을 훨씬 더 잘 발휘하게 될 거고 정말로 우리 9번 분이 생각한 어떤 즐거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또 좋은 게 이 불안을 다 다스리게 된 후에 우리 9번 분 모습을 보면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황소자리, 별자리 기호가 있는데요. 보면은 교황은 되게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제이기 때문에. 근데 황소자리는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 별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9번 분은 결국 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너무 남들의 눈을 신경 쓰거나 좋은 결과물을 내야 돼라는 그런 강박, 압박감에서
그 압박감을 자꾸 내려놓고 릴렉스 하려고 함으로 해서 그 시간을 겪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9번분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황은 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에게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신의 말씀. 내가 삶 속에서 겪었던 것처럼 익숙한 어떤 완벽주의의 늪이나 압박이 나를 엄습할 때도 그거를 진실로 확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일상, 내 루틴으로 다시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황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밥을 챙겨 먹고 일상 안정적으로 보내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감각 누리고 내 페이스 지키고 하면서 나의 정신적인 어떤 기준, 믿음, 나의 능력을 차분하게 활용함으로써 더 이상 인정 욕구에 목매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 우리 9번 분의 모습에 펜타클 5가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 결핍,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원동력으로 더 일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안을 모두 다스린 후에 우리 9번 분은 그런 식으로 더 많은 일을 내가 떠맡음으로써 나의 쓸모를 확인하려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이 일이 나에게 뭘 가르칠 건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이 일이 더 중요한가? 이게 더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나의 길을 찾아간대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한다라기보다 좀 더 멀리서 거시적으로 느긋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교황처럼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목소리, 인사이트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황소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펜타클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우리 9번 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결과물의 가치를 자꾸 증명하려고 애쓰고 하는 시간에서 이제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는 그냥 나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판단된 일을 할 뿐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내가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안다. 너희들이 자꾸 너 어디 갈 거니? 너 언제 도착할 거니? 물어봐도 때가 되면 신이 알려주시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황을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 우리 9번 분은 현실적인 거, 남들이 주입해준 가치나 결과물만 쫓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좀 더 스스로의 믿음에 근거한 가치, 신념을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9번 분의 능력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교황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 9번 분 무언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야지만 나는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9번 분 안에는 모든 요소가 다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고 사람들 속에서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막 과하게 재단하시지 말고 너무 보이는 것만 쫓기보다는 내가 가진 힘, 그리고 내가 믿는 가치가 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은 사람들하고 협력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중심은 잃지 않고 또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가 가진 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런 9번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번 분은 절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분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리 3번 분은 조금 불안하실 때 되게 생각이 많아지시는 편인가 봐요. 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설레임하고도 되게 비슷한 감정이거든요.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묘하게 설레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때 우리 3번 분은
감정이나 기대 같은 게 되게 빨리 차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가능성이 보이면은 되게 쉽게 기대를 하게 되고, 뭔가 아직 현실적으로 갖춰진 게 아닌데도 벌써 다 갖춰진 것처럼 마음이 너무 크게 반응을 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이거일지도 몰라. 저거일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뭔가 희망이 되게 빨리 나도 모르게 자꾸 희망이 생기고 기대를 품게 되는, 그만큼 이제 걱정도 동시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이 옮기기 전에 마음만 이렇게 앞서가는 식으로 우리 3번 분이 불안할 때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과몰입을 하게 된다고 할까요? 생각만 되게 비대해지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떤 욕구를 외면했길래 불안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올까 하는 카드가 나이트 완즈가 나왔어요. 지팡이의 기사 카드인데, 이 카드는 사실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카드거든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뛰어들어야 되고,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뭔가 머리로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차분히 가기보다는 일단 몸부터 반응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보다, 가만히 정체해 있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말을 타고 얼른 뛰어나갈 준비가 돼 있고 그러기를 원하는 카드예요. 이게 우리 3번 분이 억누르고 있는 어떤 욕구라는 거예요. 카드로 봤을 때는 뭔가 우리 3번 분은 내가 꽂히는 게 생기면은 머뭇거릴 새가 없고 빨리 그거를 하고 싶은 분일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어떤 열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런 분일 수 있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잡아서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어렸을 때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어릴 때 자제되지 않았던 이러한 충동성 때문에 그 욕구를 억누르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거를 억누른 이유에 나인 소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다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먹구름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 여인이 울고 있어요. 혼자 밤에 생각만 많아져서 먹구름 같은 생각 속에 갇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카드 흐름을 보면은, 아, 우리 3번 분은 어렸을 때 혹은 자라면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자신의 이러한 욕구, 이러한 추진력을 억압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충동적으로 움직였다가 후회했던 기억이 있다거나,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충동적으로 했다가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주변에서 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왜 이러지?' 자기 비난에 되게 휩싸였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9 번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이너 카드는 1 번부터 10 번까지 있는데 이게 9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걸로 저는 읽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기보다 무수히 많은 어떤 과거의 실패가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완들을 마음속에 욕구로 품고 있는 분은 되게 의욕이 넘쳐요. 자기가 꽂히는 거에 되게 빨리 달려가고 싶고 일 벌리고 싶고, 실제로 일 벌려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해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욕구가 기본적으로 3 번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욕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좋은 소리도 듣지를 못했고 나 자신도 다쳤다 보니까, '아, 나 여전히 하고 싶긴 한데 그때처럼 또 되면 어떡하지? 아, 나 또 설레발 치는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내가 또 얘기 꺼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아, 나 이번에 이거 하기로 결정했다가 또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러한 직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지금 검이 9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스스로를 혹독하게 자책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게 대비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사완들을 품은 사람은 행동을 해야 돼요.
질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삶의 원동력이 돼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후회 없이 어떤 일을 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 각자 생긴 모양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3번 분은 자기 생긴 모양대로 처음엔 살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이 자존감도 다치고 하다 보니 나의 이 충동, 어떻게 보면 이거는 추진력이라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욕구가 계속 남아 있는데 하고는 싶은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질 못하니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행동으로 빠져야 할 에너지가 고여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비대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불안해지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꾸 생각만 많아지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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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나서는 거를 제약해 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불안이 우리 3번 분께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라는 의미로 여기를 뽑아봤는데 태양 카드가 떴어요. 이 덧선은 태양의 보호 아래서 아이가 벌거벗고 아주 즐겁게 해맑게 순수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카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불안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거는 충동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그 추진력과 의욕, 무언가를 일 벌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은 생명력이다. 이 아이가 상징하는 어떤 순수한 생명력. 이 아이가 이렇게 벌거벗고 자기를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아이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쩜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실수를 하고 또 그런 실수했던 나를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 분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너무 계획 없이 막 나가면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해서 너무 과하게 자신을 벌주고 있는 건 아닐지, 자신에게 그때 채운 수갑을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 건 아닐지,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처럼 너를 놔줘라. 이 태양의 빛 아래 놔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불안을 이제 우리 3번 분이 다스리기 위한 팁에 라이트 비긴즈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되게 공교롭게도 덧선이 원래 여기가 태양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천사님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드 역시도 여기 보면은 조금 으스스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인물의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3번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3번 분. 그러니까 우리 3번 분은 이 위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애가 잘 놀고 있는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처럼 너가 너 자신의 태양이 되어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소드 9은 밤의 카드거든요. 이것도 오리지널 덱에서는 배경이 까매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베개와 이불이 있죠. 그러니까 밤에서 해가 뜨는 낮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나와요. 밤이 이제는 끝났다. 과거에 너가 했던 실패를 너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안 된다.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욕적이고 심장이 빨리 뛰는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해도 괜찮다. 다만 이 생명력이 그 실수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감시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 자신이 또 실수하지 않게 막말로 진짜 헛짓거리 하지 않게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고삐를 붙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나를 감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냥 지켜주는 따뜻한 빛이 되라. 그리고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구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현재 이 사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말하자면 우리 3번님의 삶, 3번님의 생각, 이런 거를 더 멀리서 거시적으로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더 높은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어떤 지혜로움,
그런 뜻을 담은 카드예요. 한편으로 Light Begins라는 건 다시 불이 켜진다는 거잖아요. 빛이 다시 왔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어두운 방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불을 탁 켜줘서 갑자기 방이 환해지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싹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그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켜지게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방이 너무 어두워서 두려워라는 이 감정에 갇혀 있을 게 아니고 여기가 어딘지, 아, 방이구나. 방인데 어두워서 내가 무섭구나. 그러면 불을 켜야겠다. 그럼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너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지금 너의 그 불안 때문에 너무 시야가 좁아졌으니 더 넓은 관점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 3번분이 가진 충동성에 어울리는 조언인 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 이 카드가 나오면 되게 말이 되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면의 충동성을 품고 있는 분들은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편인데 이렇게 충동성이 있다 보면 약간 결론을 되게 빨리 내고 싶어 하고 막 불확실한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결과 내고 싶고 근데 안 되면 최악의 일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스타일은. 왜냐면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이 앞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주변을 여유 있게 구경할 수는 없잖아요.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에게 이 카드가 뭐라고 하냐면 코앞에 어떤 위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위기는 나의 삶이라는 이 긴 여정의 한 장면일 뿐이다. 이 지구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 안에서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그냥 한낱 행성일 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불안이 올라오고 생각이 많아지고 계획을 짜기가 어렵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꾸 그것이 유발하는 어떤 감정에 끄달릴 때 시야를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 카드가 조언하는 실질적인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헤아려 주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못해? 아, 나 지금 또 이러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많이 긴장을 했구나. 아, 그래. 나 이게 조금 나한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 혹은 뭐 오늘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돼. 이게 하루하루 쌓아가면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놓아보면은 되게 많이 한 거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 헤아리다 보면은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야를 바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안이 또 이야기를 하는 카드에 덧선이 나왔고 하필 인물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은 헤아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느끼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느낀 대로 막 이렇게 뱉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파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긴장을 해도 울고. 그러니까 그때 어른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가 지금 슬프구나. 배고프구나. 이렇게 헤아려주고 달래줘야 되는 게 어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3번분의 불안이 이야기하는 건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돌보고 헤아려주고 또 너가 하는 일, 너의 삶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과거에 잘 풀리지 않았던 내가 실수했던 것들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은 더더욱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거시적으로 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다루듯이 해라.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누구도 가혹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이 다루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다시 이렇게 숟가락도 쥐어주고 뭐 묻으면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보살펴 주는 거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자기 앞에 있는 밥상밖에 못 보지만 어른은 그 아이가 앉아 있는 의자며 그 의자가 어디 놓여 있는지 이런 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넘어지지 않게 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아이는 더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나의 의욕이 돋을 때, 아,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나 보다. 뭐가 하고 싶지? 아, 이게 하고 싶구나. 그러면 또 익숙한 불안이 올라올 거예요. 아, 근데 될까? 아, 나 또 했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또 뭐 하다가 말겠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아, 하고 싶구나. 그래, 한번 해봐. 그냥 해보는 것도 경험이야. 그것도 자산이야. 이러면서 나 자신을 계속 치열업을 해주면서 이 검을 하나 벽에서 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산부분은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안을 잘 다스리게 된 후에 내 모습에 킹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 킹 오브 소드는 이 소드 덱의 왕이에요. 왕. 지배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3번분이 결국엔 이 벽에 걸린 이 작은 검들을 다 결국에는 뜯어내고 그걸 녹여서 다시 이 거대하고 날카롭고 좋은 검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읽히냐면 이 카드에 지구와 공기의 기호가 같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소드킹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캐릭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괜히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3번 분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어떤 마음이 들 때 다 지나고 나니까 막말로 뜬금만 잡았네 내가.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을 결국 다스리게 된 우리 3번 분은 그 뜬구름을 딱 붙잡고 그걸 현실로 결과물로 만들어낸대요. 왜냐면은 여기 지구 기호가 떴잖아요. 지구는 중력을 갖고 있어요. 현실성, 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기는 이런 생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킹소드는 그 생각이 뜬구름처럼 지나가게 그냥 두지 않고 딱 판단해서 이 구름이 뭔지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하고 괜히 이렇게 지난 트라우마나 그런 데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 끼어들어서 나의 일이나 내 관계를 망치려고 할 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사실이 뭔지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런 기준을 되게 명확하게 세우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3번 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3번 분은 굉장히 고루고루 갖추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완즈, 행동력도 나왔고요. 감정을 뜻하는 컵도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소드도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의지력 하나만큼은,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말 뒤지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력을 과거에는 그냥 다 발산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3번 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어요. 마음도 많이 다쳤을 거고, 나 자신도 상처 주지만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게 된 적도 많았을 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괴로워하는 카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중에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우셨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셨을 수도 있고, 아, 이게 일을 할 때는 A부터 Z까지 순서를 딱딱딱 정해놓고, 언제까지는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근데 이게 사람이 이런 경험에서 오는 감정들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안이 올라오면 되게 익숙하게도 이렇게 생각만 많아지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그냥 우리 3번분 먹으라고 초콜릿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날따라 뭐 손이 아파서 힘이 풀려가지고 초콜릿을 탁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지? 아,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뭐 어제 잘못했나? 나 실수했나? 아,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3번 분은 어떻게 되시냐면, 어? 저분이 평소보다 저분이 초콜릿 좀 세게 내려놓네? 뭐지? 어디 무슨 일 있나? 이런 식으로 무슨 일 있나? 이러고 그 생각이 들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누구 씨 괜찮아요 오늘? 기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봄으로써 이 초콜릿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시를 쪼끔 극단적으로 들긴 했지만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감정이 올라오든 하고 싶은 의욕이 올라오든 그에 대한 어떤 열정을 내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가능성만 꿈꾸기보다는 그 가능성 속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현실로 땅으로 그걸 끌고 내려와서 현실로 실현해 내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3 번분께서 반드시 거쳐 와야 했던 어떤 사이클?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걱정의 이 칼들을 다 녹여서 진짜 단 하나의 명확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칼을 만드시는 거죠. 더 이상 시야가 좁아지지 않아요. 왕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킹 오브 소드는 생각과 이성을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게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 라이트 비긴즈처럼. 더 이상 우리 3 번분은 예전처럼 좁은 시야가 아니라 혹은 내가 실패했던 장면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둘러봐 주고 빛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감정 그런 것에도 다 의미가 있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거. 그런 굉장히 전체적이고 큰 시야를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혹은 가까운 과거에는 내가 바라는 기대와 나의 행동력 사이의 이 간극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3 번분은 원래 내 가슴이 뛰는 일이 보이면 바로 뛰어드셔야 하는 분이에요. 목적 의식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만큼 그거를 뒷받침해 줄 의욕도 많으시고 가능성이 일단 딱 보이면 몸부터 바로 반응해요. 바로 말 타고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추진력을 원래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쓰셔야 돼요. 이걸 쓰지 않으면 계속 고민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실패했던 내 모습 뭔가 진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현실로 믿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빛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끝났고 더 넓은 가능성의 세계로 추진력을 발휘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카드가. 아이처럼 네가 말을 타고 달릴 수 있게 해 줘라. 공교롭게도 둘 다 말을 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3 번분 근데 제가 킹소드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안심이 돼요. 너무 좋아요. 이 정도 추진력을 가지신 분이 뭔가를 해내야지. 그리고 결과물도 기왕이면 얻으면 좋잖아요. 근데 현실성 있는 지구 기호가 떴기 때문에 결코 우리 3 번분은 이 추진력을 낭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 열정은 정말 흔히 보기 힘들거든요. 우리 3 번분 같은 분은 삶에 꺾이지를 않으세요. 항상 호기심이 많으실 거고 하고 싶은 게 생기실 거고 아이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이런 아이 같은 면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그 아이를 돌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 번분은 결국에는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이렇게 왕으로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너무 자기 비난하지 마시고 이 내 안에 있는 충동을 추진력으로 치환해서 행동하고 그걸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멋진 3 번분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